예, 안녕하십니까. 오슬록 연구소의 이민석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이게 발표자 단상하고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마스크 벗고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그 아모레 퍼시픽 그룹에서 저희가 오슬록이라는 브랜드로 이제 차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이제 회사가 2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판매하고 마케팅을 하는 주식회사 오슬록이 있고요. 그리고 차를 재배하고 직접 생산하고 공급하는 오슬록 농장이라는 이제 2개 회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는 오슬록 농장에서 차와 관련된 재배부터 품종 개발, 가공, 제품 개발까지 총망라해서 차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오슬록 연구소에서 이제 연구소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목이 이제 국내외 차 시장 현황과 이제 트렌드라는 내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저희가 차와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국내외적 흐름을, 트렌드라는 것들을 이제 좀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행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이고 큰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요. 저도 한 10년 전의 자료들을 쭉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최근에 저희 내부적인 자료 정리하고 또 발표 준비하면서 쭉 보니까 조금씩 변화하는 것들도 있고, 또 해외 시장의 변화와 또 각 국가들의 변화, 그리고 우리 한국 시장의 변화들이 비슷한 것도 있고 조금씩 다른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거시적인 부분과 또 한국의 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 차 시장을 이렇게 쭉 보면요, 차와 관련된 사업은 전망성이 좋다라고 이렇게 좀 봐지는데요. 보시는 그래프에서처럼 계속 이 연간 성장률이 한 6% 정도 세계 차 시장에서는 좀 차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한 239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 통계 분석 기관에 따르면 한 27년, 8년도까지도 계속 차 시장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벌 차 시장 규모로 보면 가장 큰 시장은 일단 중국이라고 봐지고 또 미국이 빠르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 기관이나 앞으로도 얘기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은 각종 분석 기관이나 통계 기관들의 자료를 인용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들의 또 오차도 있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제 통계 분석된 수치들이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은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트렌드 흐름을 이렇게 쭉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차를 직접 생산하는 대표적인 국가들로 보면 중국, 일본, 인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생산 국가이자 또 소비 국가이기도 해서 또 일본에 대한 자료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자료는 그래도 14년도의 그 일본의 지역별 생산 현황에 대한 자료인데, 사실은 뭐 일본의 그 생산 양이나 생산 면적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치와 뭐 대소동일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생산하는 곳은 시즈오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고시마 현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소비 동향으로 보시면 그 일본의 차 시장들이 계속 이제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가구당 2차 소비량이 2004년도, 5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차 소비가 이제 줄어들고 있거든요. 일본은 2차 소비도 많지만 또 RTD의
그 음료 소비도 늘어나고 있는데 2005년도가 이제 정점이라고 음료까지 해서 정점이었고 그 뒤로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점은 20년도 자료를 보니까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19년도, 20년 조금 이제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은 사실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일본에서도 재테크가 그 집에서 재택근무가 많았고요. 집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또 차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는 해서 차 소비가 이제 조금씩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줄어들다 보니까 원료 차의 단가들도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차를 1년에 뭐 한 3번 정도 수확한다고 보고 1번 차, 그 봄에 나오는 차, 그 다음에 여름에 나오는 차, 가을에 나오는 차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봄에 나온 차가 이제 단가가 고급차니까 가장 높은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단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비해서 4번 차, 그러니까 3번 차, 가을에 나는 차, 저급차의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것은 그 일본에서도 입차 소비량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데 RTD 소비량 그나마 유지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근데 RTD에 들어가는 원료가 이런 고급차보다는 중저급차가 많기 때문에 RTD에 들어가는 음료로 들어가는 원료의 단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 앞에 그래프에서도 봤듯이 지출 금액에서 보시면 200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입차 소비량보다는 음료 소비량이 훨씬 더 늘어났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는 입차 소비 금액이고요. 밑에는 음료의 소비 금액, 위에는 음료의 소비 금액이고 밑에는 입차의 소비 금액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요. 음료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말씀드렸듯이 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시대가 딱 접어들면서부터 입차가 이제 조금 더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 동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이 이제 섭취하는 것들이 이제 경쟁 대체제죠. 대체제가 이제 차의 대체제로 보면 커피, 탄산음료, 또 생수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본에서 보면 이제 커피 음료가 점진적으로 이제 뭐 적당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탄산음료는 되게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비해서 녹차 음료는 마찬가지로 2006년도, 7년도를 정점으로 찍다가 감소하다가 최근에는 조금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차 음료 중에서도 보면 우롱차나 홍차 같은 것들이 있는데 홍차, 우롱차는 이제 조금씩 감소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그 연령별로 보면 차 음료의 소비가 빨간글로 되어 있는데요. 20대부터 30대까지 조금 줄어들다가 50대까지 계속 늘고 있고 60대 이상은 또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입차는 50대 이상에서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몇 가지로 해석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음료라는 건 RTD니까 손쉽게 우리가 음용할 수 있는 것들이 큰 장점이고 이러한 것들이 젊은 세대들은 훨씬 차의 맛이라든지 품질 이런 것보다는 편의성 그리고 적당한 가성비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세대에서의 소비가 굉장히 음료의 소비가 높다. 그래서 20대부터 한 30, 40대까지는 소비가 높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듦에 따라서 삶의 여유도 있고 또 그런 차의 품질적 가치를 좀 더 느끼기 위해서 또 입차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반대로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음료가 나오기 전의 이전 세대, 그러니까 지금이 한 60대 정도의 세대는 거의 이제 차를 처음 다기를 이용해서 차를 음용해서 이제 마시던 세대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차의 풍미를 알았었고 이 차가 입차로 해서 다기로 우려서 마시는 차가 제대로 된 차다 이러한 인식들이 강하게 박혀있는 세대라서
여전히 그 세대는 음료보다는 순수한 입차를 더 많이 소비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되면 처음부터 이제 젊었을 때부터 입차 소비를 늘릴 수 있도록 다기를 이용해서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도 또 이런 자료들을 지속적으로 더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보니까 일본에서 입차의 소비가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통계 자료이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아무래도 여유가 있고 그 여유에서 RTD보다는 입차 소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많이 마시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조사를 했더니 자택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늘었다. 그러니까 아직 일본이나 중국은 우리나라와는 조금 달리 식문화와 굉장히 연계성이 깊고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음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식사하는 시간이 많으니까 당연히 차 소비가 늘었다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이 있고 또 휴식 시간이 늘었다. 그러니까 삶의 시간적 여유도 있고 하니까 차를 우려서 마시는 입차를 소비하는 것들이 좀 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 기능성의 매력을 느낀다도 좀 빠르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 대한 자료를 쭉 보면요. 자료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잘 나와 있고 다양한 자료들이 있어서 한국이나 중국 시장에 빗대서 또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흐름이 또 우리나라 시장에도 이제 반영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렇게 좀 유추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이 자료는 유통 채널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고객들이 어디서 차를 많이 구매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차를 팔아야 될지 그리고 구매하는 유통 채널에 따라서 판매되는 차 종류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건데 2009년도의 자료를 쭉 보시면 이 파란색이 일반 소매점에 대한 소매점에 대한 겁니다. 38%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 소매점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는 일본에 보면 차 전문점, 그 차를 이제 전문 유통하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티샵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지하고 있는 거고, 이 빨간 부분들이 이제 일반 슈퍼에 대한 거고, 편의점은 굉장히 비중이 작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통신 판매가 이제 여기서 보면 한 9%, 요즘에 이제 디지털 판매하는 그런 얘기죠. 근데 2009년도는 이제 한국하고도 요 부분만 빼면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었고 우리나라에도 주로 보면 일반 소매점에서 판매하고 슈퍼마켓 그리고 대형 유통 채널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았는데요. 2014년도가 되니까 일본에서는 차 전문점에 대한 비중이 이제 줄어들고 있죠. 그 다음에 2020년도가 되니까 더 빨리 이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차 전문점에서 뭘 팔았냐 하면 전통적인 입차를 많이 팔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소비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봐지는 거고요. 그 대신에 슈퍼에서 구입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요. 슈퍼에서 구입하는 차들은 아무래도 차 전문점에 비해서는 고급차가 아닐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대중적인 차, 입차라든지 대중적인 티백이라든지 RTD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늘고 있고요. 그리고 보면 통신 판매 비중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통신 판매 비중, 그러니까 인터넷 판매 비중이 조금 늦은 편이긴 한데 이것 또한 이제 늘어나고 있어서 앞으로 일본의 강점이었던 일본 차 소비, 전통적인 차 소비의 강점이었던 차 전문점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게 일본 차 시장의 규모가 줄어들고 또 일본 차 생산량이 전반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기도 하고 일본의 차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생산된 차들이 이제 소비량이 계속
2006년도, 7년도 이후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수출로 일단 봤거든요. 그래서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장려금도 주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니 수출하는 물량이 빠르게 이제 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금액도 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출하는 제품의 수출 단가도 금액이 높은 편입니다. 앞에서 한 표에서 보시면 그 1번 차의 단가가 한 2,000엔 미만, 2,000엔 수준일 거예요. 앞에 자료에서 보시면. 이 1번 차 단가가 1번 차가 한 1,700엔 정도 되고, 옥로차나 바구세 덴차 이런 것들이 이제 특수차로 빠지는 거죠. 말차를 만들기 위한 이런 원료들이 한 2,000엔 정도, 2,000엔 후반대 정도가 되는데요. 수출하는 제품의 단가는 한 3,000엔 수준에서 평균 단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고급차 위주로 일본은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해외 시장에서 고급차 시장을 가장 잘 뚫은 사례가 일본으로 이제 봐집니다. 그리고 고급차에서 주로 판매되고 있는 차종은 이제 말차가 이제 가장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수출국은 유럽에 전통적으로 많이 수출은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미국 시장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수출하는 양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고 금액들도 이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한 10년 이상 이제 차 시장이 줄어들면서 차 농가라든지 산업체가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우리도 이러한 사례들을 보고 조금 일본의 모델을 잘 보고 해외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본에 보면 최근 들어서 차 수출이 늘어났다,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이런 일본의 이제 기사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녹차, 일본 주로 이제 녹차 위주니까요. 녹차의 수출량이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으로 미국 쪽에서 수출액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